지금 현재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지역들, 그리고 제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들을 보더라도 일단은 매매 가격이 호가 대비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진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성배 TV 보는가 덴데크 지금 현재 부동산의 가격들이 이제 조정을 받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향후 2년, 3년 내에 부동산을 사기란 조금 리스크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현재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들을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마포라든가 그리고 뭐 반값 대비, 서울 대비 큰 폭으로 많이 떨어졌던 그런 핵심적인 지역의 아파트 실거래 가격들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지는 않지만 일부 외곽 지역, 서울의 외곽 지역이라든가 수도권의 외곽 지역 같은 경우, 그리고 입지가 다소 좀 떨어지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부동산의 가격이 호가 대비 많이 떨어져서 나온 매물들이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부동산의 가격이 호가 대비 많이 떨어져서 매물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실제로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도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은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입주 물량이 많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을 확인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지금 현재의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된다면 실제로 지금 현재 빠르게 부동산을 사기란 두렵겠죠. 그리고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한 뭐 투자라든가 실제로 매수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불안 심리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단편적으로 두 가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호가 대비 조정을 받았으니까 급급매의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실소유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자가로 내가 전세보다는 매매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호가 대비 많이 떨어지고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아파트를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급급매의 물량을 지금 현재 일부 소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많이 가격이 올랐지만은 더욱더 떨어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실제로 많이 올랐던 그런 가격들이 뭐 마포 같은 경우에 반 가격에 거래가 된 실사례 거래도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냐 이런 기대 심리 때문에 좀 기다리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떨어진 가격이 그렇게 싸지가 않죠. 그 이유는 이전에도 부동산 가격이 많이 비쌌지만은 그 비싼 가격보다 최근에 3년 동안 폭등을 했고요. 그 폭등한 가격보다 이제 조금 떨어졌을 뿐인데 이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2019년도, 18년도, 17년도 과거로 돌이켜 본다면 그때의 가격보다는 더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동산의 가격이 더욱더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만 본다면 부동산의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금리도 오르고 있고 심리적인 부분이 지금 현재 많은 부동산의 가격, 아파트의 매매 수급 지수라든가 전세가율, 매매가율, 그리고 변동률, 가격의 변동률이 많이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핵심적인 지역의 아파트의 가격들도, 그리고 단독주택의 가격들도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지금 현재는 많이 위축되어 있고, 이렇게 위축된 그 심리 플러스 경기가 그렇게 많이 좋지가 않죠. 지금 현재 환율도 많이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그리고 세계 경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경기도 그렇게 좋지가 않죠. 외국의 경기, 미국의 경기라든가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과 그리고 이 내수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거나 투자하는데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느낄 것 같습니다. 항상 지난 시간을 돌이켜 봤을 때 두려움이 많이 있었을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을 했을 때 어떠한 성과를 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장 속에서 무리하게 내 집 마련을 하거나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투자를 많이 안 해보신 무주택자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제 영상을 보시고 1주택자가 되신 분들이 아마 제 영상을 많이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투자를 많이 하고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제 영상을 보지 않고 이미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제 영상을 볼 필요가 없이 본인들만의 그런 계획대로 지금 현재 실행을 하고 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듭니다. 앞서 이제 부동산의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유튜브들이라든가 그리고 언론 매체에서 많은 부동산 개수를 늘리는 그런 영상들, 그리고 많은 부동산을 삼으로 자산을 늘리고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들을 많이 전달을 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1주택자보다는 2주택자가 낫고, 그리고 무주택자보다는 다주택자가 낫다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제 생각들을 전달을 했었죠. 이런 것은 합리적인 가격의 부동산을 선택을 하고 입지가 좋은 곳에 올바른 현금 흐름을 내가 만들어서 레버리지를 활용한다면, 그리고 세금의 절차라든가 그리고 법인이라든가 그리고 개인 사업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고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내가 활용을 했을 때는 부동산의 개수가 한 개보다는 두 개가 낫고, 그리고 자산이 하나보다는 여러 개가 많다는 것을 저 역시도 많은 사람들한테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부를 일구신 많은 분들도 그렇게 지금 현재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무주택자일 때는 두렵지만은 1주택자가 되고 이제 부동산의 개수 또는 자산의 개수를 늘려가면서, 이 자산이라고 해서 이 자산이 무조건 부동산이라고만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식의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부동산의 가격도 떨어지고 많은 자산의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많은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고 주식의 가격이 올랐을 때 부자가 나도 될 수 있었는데 사지 않았는데, 이런 가격들이 많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떨어진 것을 보면서 굉장히 고소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런 자산을 가지고 있는 자와 갖고 있지 않는 자, 둘 중에 어떤 자가 현명할까요? 자산을 가지고 내가 부동산의 가격, 자산의 가격이 올랐거나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 자산을 사고 파는 경험을 통해 가지고 내가 올바른 재테크의 마인드, 그리고 재테크의 수단들, 그리고 이런 험난한 상승과 하락장을 내가 경험을 하면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현재 부동산을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투자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현재 앞으로 올 하반기까지 부동산 가격이 많이 폭등을 하거나 오를 수 있는 개연성은 없어요. 물론 이런 완화책들이 나왔을 때는 부동산의 가격이 어쩌면은 조정을 끝내고 반등을 하거나 소폭 오를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렇게 하락이 영원하지 않을 거고 상승의 시기가 빠르게 다가올지 아니면 더 시간이 좀 걸릴지는 몰라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최근에 폭등했던 그 3년 장 속에서도 수익을 못 내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영원히 하락할 것 같았던 IMF 1997년도, 2008년도의 글로벌 금융 위기에서도 정말 나라 끝에 끝없는 추락을 할 것 같았던 그런 부동산과 자산의 가격들을 우리가 경험했지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수익을 남기고 무언가를 실행하신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혼돈의 시장입니다. 지금 현재 상승과 하락이 맞붙어 가지고 많이 싸우는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지금 시장은 누가 봐도 하락 추세에 있는 시장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상승한다, 바로 상승한다, 상승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내놓을 수는 있겠지만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현재 이 부동산 시장은 하락 국면, 조정 국면, 또는 더 있으면 침체 국면이 올 수도 있는, 굉장히 지금 시장은 하락 국면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표들이 이런 하락 지표를 얘기하고 있죠. 물론 시간이 더 지나면 반등을 하거나 상승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영원한 하락이 없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이 반복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부동산을 선택하고 어떠한 자산을 선택하고 어떠한 시기에 내가 행동할 수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지금 현재 2019년도에 유튜브를 제가 운영을 하면서 지금 아파트를 분양받았거나 경매를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은 아마 지금 현재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거주 입장에서 만약에 내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올바른 가격에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에 분양가에 분양을 받고 합리적인 경매 낙찰가에 입찰을 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내가 매매를 하고 안정적인 레버리지를 활용했다면 전혀 내가 내 집 마련을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할 게 없겠죠. 하지만은 내가 너무나 감내하지 못하는 레버리지, 즉 투기, 내가 단기간에 갭 투자를 통해 가지고 1년, 2년 있다가 이걸 팔 거야, 수익화할 거야. 이런 투기적인 관점에서 만약에 부동산을 바라보고 내가 무언가를 사고 개수를 늘렸다면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장에 직면했을 겁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재테크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이라든가 자산을 샀을 때 합리적이고 싼 가격에 이 부동산을 살 수 있다면 좋겠지만은 누구나 이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합리적인 가격에 싼 가격에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좋은 부동산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에 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동산에 관심을 갖지 않을 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부동산을 등한시할 때, 주식의 가격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서 사려고 할 때는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많은 가격을 지불하고 사야 되지만, 경기가 침체되거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의 가격뿐만이 아니라 주식의 가격이 많이 떨어지게 됐을 때는 내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많이 올랐던 가격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나한테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많이 떨어진 부동산의 지역들이 어디 있는지, 가격이 얼마나 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목표가를 정해가지고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내가 이거를 절세를 해가지고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고, 그런 시점에 오게 되고 내가 목표가의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런 부동산을 매입할 겁니다.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의 중과라든가 지금 현재 규제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가 아닌 다른 비주택이라든가 다른 부동산들도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동산들 중에 떨어지는 가격에 내 목표치가 되는 가격 수준이 되면은 그런 것들을 내 것으로 편입을 시킬 거예요. 하지만은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집이 없기 때문에 다른 비주택이라든가 토지라든가 상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기에는 두려움이 있고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첫 번째로 내 집 마련의 이런 벽을 넘어서야 되는데, 지금과 같이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이런 시장 속에서 누구나 쉽게 이런 용기를 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2008년도에 제가 부동산 시장에 있었는데 그렇게 칼날같이 떨어지는 부동산의 가격을 보면서 누구도 바닥을 예측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2012년도, 2013년도가 됐을 때 부동산은 다 끝났다고 했지만은 지금 그때 가격과 지금의 가격을 비교한다면 말도 안 되게 지금 현재 가격이 오른 상태이죠. 지금 가격이 떨어졌다고, 폭락했다고 얘기해도 지난 과거와 비교를 해본다면 엄청난 상승을 이룬 가격이 지금 현재의 가격입니다. 앞으로 이런 가격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 그거는 그 누구도 모르겠죠. 하지만 이렇게 많이 떨어진 가격 속에서 다시 반등하는 시기는 분명히 옵니다. 분명히 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공포감에 내놓는 이런 물량들, 그리고 양도세의 시기가 지금 한시적으로, 물론 1년 더 연장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시기 속에서 예를 들어서 강남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강남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서초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송파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 예를 들어본다면 이 세 개 중에 못난이 부동산을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강남 3구의 아파트, 이 세 개의 모든 아파트가 핵심적인 입지에 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현금화가 필요하고 리밸런싱 하기 위해 만약에 세 개의 부동산을 판다면 가장 나쁜 송파에 있는 부동산을 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미 많은 가격에서 차익을 실현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다른 부동산으로 포트폴리오를 다시 평준화시키기 위해서 뭐 팔 수도 있겠고, 이런 양도세 완화의 시기에는 이런 물량들이 지속해서 나올 수 있고, 지금 굉장히 좋은 거는 내년에 양도세 완화의 시기가 이제 한시적으로 마감이 되죠. 그러면은 뭐 1년 더 연장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과 같이 경기 침체나 경기가 만약에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 부동산의 거래가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 만약에 이런 침체 국면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양도세 완화가 1년 더 연장이 되겠죠. 그리고 더 2년 있다가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된다면 아예 폐지가 되겠죠.
되겠죠. 이런 수순은 예전에도 있었고 계속 진행되는 수순이죠. 이런 규제가 있었다가 다시 완화가 됐다가 폐지가 되고 다시 규제가 생기고 완화가 됐다가 폐지가 되고, 이렇게 만약에 그런 시점들이 길어지게 된다면 부동산의 가격들이 더 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점 타이밍 속에서 이렇게 1년 후에 양도세에 대한 완화 정책이 1년 더 연장될 것이냐, 그거는 그 누구도 아직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죠. 지금 상황에서는 1년 더 연장하겠죠. 폐지가 되겠죠. 왜? 지금 현재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근데 이 현재의 상황이 내년에 계속 이어진다면 그럼 그 중간에 정부에서 완화책들을 내놓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도 비규제 지역으로 이제 폐지가 되면서 이제 투자를 하려고 있는 다주택자들이나 투자를 할 수 있는 자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택을 다시 살 수 있게끔 그런 시장이 다시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종잣돈의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급매의 물량이 나왔을 때, 또는 아파트 청약이라든가 미분양 물량이라고 해서 모든 게 나쁜 게 아니고, 핵심적인 지역의 미분양 물량이라든가 무순위 집주 물량이 나왔을 때 내가 도전을 하고 행동을 하고 계약을 할 수 있는 계약금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강남에 있는 20억짜리 아파트가 2억으로 떨어지면 뭐합니까? 내가 2천만 원 계약금이 없고 4천만 원 계약금이 없으면 아무리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도 그것을 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준비가 되신 분들,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강남에 있는 30억짜리 아파트가 1억까지 떨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아마 이 영상을 보시고 사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정상적인 사람들이겠죠. 30억짜리 아파트가 1억까지 떨어졌는데도 나는 집 필요 없으니까 안 살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영상들을 볼 필요도 없고, 그냥 이 자본에 대한 생각, 그리고 자본주의에 대한 아예 그 개념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그 부동산 재테크의 마인드 세팅이 필요한지, 그리고 자산의 그런 개념들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방법들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자산의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런 자산을 내 것으로 어떻게 만들고 현금 흐름을 통해 가지고 내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하나 실행을 하는 것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그리고 내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면, 단기간에 한 달, 두 달 뒤에 부동산의 가격이 다시 폭등을 하거나 반등을 할 기미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정부에서 아주 강력한 완화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내놓으면 모르겠지만, 정부에서는 그렇게 완화책들을 하나하나씩 순차적으로 내놓을 거고, 이제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졌던 것들이 갑자기 폭등하거나 오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완화책들을 조금씩 내놓을 건데, 그 시기 속에서 공포감에 질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부동산의 가격이 더 떨어질 거고 더 많이 폭락할 거고, 내가 지금 이 가격에 던지지 않으면 나중에 이 부동산을 더 싸게 팔지도 모르겠거나, 이런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이런 사람들은 급매의 물량들을 많이 던질 겁니다. 하지만은 부동산의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입지가 좋은 곳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실거주를 하거나 월세 세팅을 잘 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바닥 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시점이 이제 반등할 시점이 언젠가는 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물량을 매매로 내놓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 당연히 종잣돈이 있어야 되고, 이제 이 시간 속에서 급매의 물량들이 나오게 될 거고, 공포감에 쌓인 물량들이 나오게 된다면 정말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영상을 보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씀들을 해요. 그런 댓글들을 달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팔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찍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들을 하는데, 부동산은 파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은 내가 보유하고 입지가 좋은 곳에 부동산을 갖고 팔 때에는 급전이 정말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이 부동산을 팔고 다른 부동산을 살 때 파는 거예요. 나중에 이 부동산을 팔게 됐을 때는 후회하게 된다는 거죠. 최근에 영끌을 하신 분들, 부동산 손해를 많이 보면서 팔았죠. 시간이 지나면 그 가격을 회귀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부동산의 가격은 필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입지가 좋은 부동산, 서울대학교는 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적이에요. 입지가 좋은 부동산은 만약에 광역시라든가 아니면 서울이라든가 물론 경기도에 만약에 분당이라든가 그러면 그 분당 내에서 가장 좋은 입지가 좋은 아파트나 부동산은 그 분당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부동산을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입지가 좋은 부동산을 잘 선택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잘 보유하고 시간을 가져가게 된다면 이제 부동산의 가격이 굴곡은 있겠지만 추후에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저는 21년 동안 20년이 넘게 부동산을 경험하고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하면서 제가 배운 거고, 지금 현재 이렇게 부동산의 가격이 조금 조정을 받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끝없는 추락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1997년도 IMF 그리고 2008년도의 글로벌 금융위기, 그런 극심한 경기의 위기가 왔을 때도 그때도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 극복하고 언젠가는 이 시기가 반등의 시점이 오는데, 그래서 지금 당장 집을 사야 되느냐? 그거는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틀린 거죠. 본인이 처한 상황이 만약에 마포에 집이 필요하는데 지금 50%까지 떨어진 8억에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있으면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포에 8억짜리 아파트가 계속 그렇게 나올지는 미지수죠. 그런 부분들을 잘 모니터링 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제 의견은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이런 영상이 한 달, 뭐 세 달, 1년 뒤에 봤을 때는 부동산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이 영상이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보게 된다면 아, 그때는 부동산의 가격이 그렇게 조정을 받았었지. 그때는 자산의 가격들이 떨어졌었지. 이런 생각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영상이 될 겁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